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89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꾸벅. 네, 이번 주에는 화요일, 목요일 신문 방송 종편 모두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시점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불금엔 종편 모아니에서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어떤 문제 발언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요. 말미에 화요일에 진행했던 임동준 활동가의 양적 분석에 이어서 박진솔 활동가가 시사대담 프로그램 속 코로나19 전달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야기에 들어갈게요. 임동준 활동가하고 양적 분석 이야기할 때 보니까 TV조선의 보도본부 한 라인이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코로나19 다룬 건 굉장히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루는 건 당연했고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발언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해주실 이야기가 정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입맛 맞게 바꿔서 비판한 출연자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4일 방송이었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는 거는 정부가 좀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연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들이 3단계 가는 건 좀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병에 걸리는 것을 용인하고라도 경제 활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라도 이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제 선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초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부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이 수요만 조금 살리면 여름을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를 대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근데 저는 만약에 정부가 실제로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박멸될 수 있는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으로 인해서 박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인데, 근데 웃긴 건 이런 발언 한 적 없단 말이죠. 그렇죠. 김재원 씨 발언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맞는데요. 정부가 4월 30일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김 씨는 정부가 여름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박멸될 거라고 했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부는 오히려 기온 상승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심이 사라지는 상황, 이런 거를 경계했습니다. 정부가 이 바이러스 정보와 감염증 발생 동향, 그리고 보도자료,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코너에 보면요. 방역당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여름이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은 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진솔님이 말한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만 좀 보더라도 얼마나 정부가 지금 여름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 방역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좀 알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코로나19 시국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팩트
팩트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출연자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퍼질 때 가짜뉴스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던 게 오늘의 종편 모아니는 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를 얘기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적 분석 보고서를 봤을 때는 MBN이 가장 많이 코로나19를 다뤘으니 오늘은 좀 MBN 이야기를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TV조선은 그 보도본부 한 라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다룬 시간이 적어서 TV조선 얘기를 많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정치다에서 문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뭐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 같은데 네. 다 이것이 정치다라는 네.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괜히 아쉽더라고요. 분명 다른 데서 문제 발언했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받고 있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요. 앞선 첫 번째 이야기 속 문제 발언을 한 출연자와 동일하게 김재원 출연자가 재판부 광복절 집회 허가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 이후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8월 20일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공개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총 10건의 8월 15일 집회 중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건이 왜 기각이 됐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8월 14일까지는 5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고 이전 집회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왜 집회 허가를 해줬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박진솔 활동가가 설명해 주시죠.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4일 방송에서 이 관련 대담을 하던 중에 출연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부의 집회 허가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김재원 씨는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읽어보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라면서 입법부의 일단은 정광훈 목사와 관계없는 나머지 전체 집회 중에서 2군데만 그것도 이제 과거에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킨 그 단체라든가 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했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 법원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읽어보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우리가 판단 문제 또는 저것도 재판이거든요. 일종의 재판에 대해서 그 결론을 두고 입법부의 구성원이 판사의 그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법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저런 것은 삼권분립 그 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어떤 이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여기에서 김재원 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한 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요거 대표 발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요걸 발의한 법안인 거죠. 국가 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입법적으로 제한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김재원 씨 주장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왜 집회 허가를 내줬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은 너무 비판할 만하죠. 만약에 그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왜 집회를 허가를 내줬었는지에 대해서 헌법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점도 일견 뭐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김재원 출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나? 이원욱 의원의 말을 보면은 이제 이야기할 때 예외적 상황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하자라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법원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어를 보시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해석해서 과장 비판을 하신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사법부 판단이 헌법하고 법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데 이 김재원 씨 논리대로라면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의 모든 판결은 다 입법부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런 거꾸로 되물을 수도 있죠. 되물을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세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언, 이번에는 마스크 허위 통계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이것이 정치다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출연자가 아니라 진행자인 윤정호 씨의 발언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0일 방송에서 이제 허위 통계를 인용한 거예요. 저희 팀원 중에 매의 눈을 갖고 계신 팀원분께서 정말 발견을 해주신 건데, 윤정호 씨가 영국 뉴스통신사 로이터 그리고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린 수치를 방송에서 소개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시청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외국에서 나온 통계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이 통계 내용을 보면 코로나 감염자와 비감염자 둘 다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률이 100%, 둘 다 마스크를 쓰면 감염률이 1.5%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나온 통계이긴 합니다만 마스크 쓰고 안 쓰고의 차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비감염자도 안 썼을 경우 90%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썼는데 감염된 사람이 안 쓰면 또 70%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해외 언론이 이미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 통계가 허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4월에는 로이터가 대체로 허위라고 보도를 했고 5월에는 AFP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이런 제목의 그림으로 저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로 소개가 되면서 더 신뢰를 얻으면서 퍼졌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보면은 제가 좀 이따 영상에 삽입해드릴 거지만 되게 깔끔하게 어딘가 뭐 정부 단체든 어디서 정리한 것처럼 그런 자료처럼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기야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윤정호 씨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다라면서 소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딱 이것이 정치다가 방송된 같은 날이었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팩트체크 코너가 있어요. 팩트의 무게라고. 여기서 둘 다 안 쓰면 100%, 둘 다 쓰면 1.5%? 요렇게 요 보도에서 해당 통계가 허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물론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도 인터넷 카페랑 SNS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 마스크가 코로나19 전파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거짓말이긴 한데 착한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미국 치과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비슷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이 세미나에서 한 대학 교수가 본인 발표 자료에 이 그림을 넣었는데 출처는 친구라고 밝힙니다. 4월에는 로이터, 그리고 5월에는 AFP 등 해외 뉴스 통신사들이 이 수치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허위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마스크를 잘 쓰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85%나 감소한다라고 검증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마스크 착용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TV조선에서
인용한 통계는 분명히 허위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윤정호 씨가 이 통계를 가져온 취지는 맞아요. 취지에선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모두 씁시다. 뭐 이렇게 써야지 감염률이 낮아지고 네. 뭐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했을 때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 감염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전해주고 싶었다는 그 나름의 뭔가 선한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네, 네. 그러려면 어쨌거나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에 걸맞는 근거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가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자료를 인용했으면 여기서 멈추거나 정정 보도를 했어야 마땅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8월 27일 방송, 8월 네. 28일 방송에서도 또 소개가 된 겁니다. 네. 여전히 이 허위 통계라는 걸 모르는 듯이 네. 8월 27일 방송에서는 출연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일단 마스크를 쓰면 지금 감염 확률이 뭐 1%대로 훅 떨어지지만 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는 90%까지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상대도 마스크를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보셨죠?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또 상대방도 같이 마스크를 쓰면 감염될 확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 상대방이 안 쓰더라도 5% 아니니까요. 그 혹시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됐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28일에도 또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감염자라도 마스크를 쓴 경우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면 감염률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안 쓰더라도 이게 5%에서 10%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6월 8일에 이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마스크를 좀 똑바로 써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6월 1일 영국에서 발행하는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에 캐나다 연구팀이 16개국 172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실은 건데요. 1m 이상 거리 두기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2% 감소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감염 위험이 85%까지 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내용을 놔두고 그러게요. 허위 통계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지금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 이거로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허위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셔서 자꾸 인용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요. 두 번째로 MBC 뉴스데스크가 이미 팩트의 무게라는 코너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알렸는데 그럼 또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TV조선에서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타 방송 매체에서 이런 허위 사실 같은 거 팩트 체크해주는 거 확인 안 해보나? 다른 방송사 뉴스는 안 보나? 네. 금방 수습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연달아 이렇게 해버리니 좀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가짜 정보를 맞아요. 전달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 민원연이 8월 31일에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코로나 대담 주제를 분석하고 문제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것이 정치다 9월 1일 방송에서 이 허위 통계 인용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긴 하지만 뭔가 저희의 모니터 보고서를 봐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래서 허위 통계 인용을 시인한 걸 보면 진행자 윤정호 씨가 지난 8월 20일에 미국 치과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감염 가능성에 관한 거였는데요. 이 데이터를 놓고 이 자료를 놓고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디서 제기된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0일에 미국 치과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했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감염 가능성에 관한 거였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놓고 이 자료를 놓고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검증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이 협회라는 곳도 이런 자료를 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욱 교수님, 이게 여러 언론에 전 세계적으로 좀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그리고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CG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기처럼 수치가 뭐 90%, 1.5%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스크를 쓴 것, 안 쓴 것, 그 차이는 굉장하다는 거는 어떻게든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인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윤정호 진행자의 발언을 보면서 이게 스치 생각이 든 게 정말 조선일보에 바로 접습니다스럽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우리의 뭔가 보도에, 우리의 시상 대담 방송의 내용에 좀 걸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게 있었는데, 하지만 우린 이거였어. 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조선일보에 바로 접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뭐, 어쨌거나,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공교롭게도 민원련의 모니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뭐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솔 활동가가 적어준 내용을 보면은 이게 9월 1일에만 뭐 양해말을 한 게 아니라 맞아요. 2일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맞아요. 하네요. 왜냐면 어떠제? 저희가 9월 2일 당일에 이 종편무한회를 또 냈습니다. 왜 허위 통계 인용을 반복하느냐. 정말. 요걸 비판을 했는데 딱 당일 방송에서. 어이고.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간에 쓰고 안 쓰고 이 비율 나오는 그래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간에 쓰고 안 쓰고 이 비율 나오는 그래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처가 인용을 여러 군데서 됐습니다만 근거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 인정한 건 당연하지만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약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종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이번에는 너희가 인정을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만 뭐 처음부터 이러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여튼 이것이 정치다. 에서 진행자 윤정호 씨가 인용을 했던 내용 뭐 잘못했던 거기 때문에 실은 이게 많이 퍼지기도 퍼졌거든요. SNS 상이나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퍼졌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료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어서 이것이 정치다입니다. 이건 어제 방송에서 박채린 활동가 공시영 활동가가 지적했던 민주노총에 대한 조선미디어그룹의 정치적 프레임 전환과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출연자가 잘못된 정보로 민주노총을 비판하자 이후에 사실이 아님을 한 진행자 윤정우 씨가 수습을 좀 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8월 15일에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가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역당국이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서 집회 참가자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민주노총이 집회 참가자 가운데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 약 1,000명의 명단을 오늘 그러니까 26일 중으로 방역당국에 제출하고 나머지 인원도 취합하는 대로 곧 제출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7일 방송에서 이 출연자 이종근 정치평론가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근 씨가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 협의를 해서 24일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6일 오전 9시에 명단을 제출하기로 결정해서 이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들이 나온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최 측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3천여 단체가 참가하는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걸 이제 안내 차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 26일까지 제출을 안 한 거잖아요. 26일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관광버스 찾아다니고 온갖 사실 이 사람들을 추적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6일까지도 사실은 명단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름과 그다음에 나이와 주소를 넘겨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게 민노총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단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사과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이종근 씨가 이런 발언을 내놓기 전에는 화면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명단 제출은 거부한 적이 없어. 24일부터 명단 제출을 협의해왔고 26일 오전 9시 명단을 제출하기로 결정해 알렸다. 명백한 오보를 낸 매체에는 사태가 마무리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종근 씨가 민주노총이 26일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 안 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분이 너무 뉴스 팔로우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네. 이 방송이 27일에 했는데 이미 26일에 그 민주노총이 그 참여자 명단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서 이야기를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실 거면은 그러게요. 어느 정도 뉴스 팔로우만 하고 오셨어야지 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어서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행자 윤정호 씨가 뒤늦게 욕을 알아챘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건 평론가 이 5.18 보신각 집회와 관련해서 민노총 관계자가 말하기를 26일 1차로 1,000명이 넘는 명단을 제출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일 날 1차로 한 1,000명이 넘는 명단을 제출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8.15 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1,900명 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000명의 명단을 26일 방역당국에 제출했고요. 네. 9월 1일까지 집회 참가자의 99%에 달하는 인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자는 지금까지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 8.15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런데 이 보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출연자 그리고 이걸 정정해주는 진행자. 이게 사실 종편 시사대담의 현실인 거죠. 그쵸. 뭐 이거는 전 앞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말 고쳐주는 거. 전 이제 말 안 하겠고요. 아유. 저는 이제 민주노총 관련해서 어제 그 TV조선 방송에서 얼마나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민주노총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광화문 집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네도 잘못했는데 왜 정부는 이쪽은 검사를 안 합니까?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웃겼던 게 과거에는 이제 며칠 전에는 광화문 집회 추산 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광화문 집회 욕을 먹으니 비판을 많이 받으니 이제 와서는 그날 열렸던 민주노총과 굉장히 비슷한 2,000명 정도가 모였던 거고 방역당국은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인 집회라 추가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이날 민노총 추산한 2,000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신고한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도 똑같은 2,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참석 인원은 광화문 집회 쪽이 더 많긴 했지만요.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급속한 전파가 예상되는 큰 규모였던 겁니다. 그 공시행 활동가가 소개해줬던 이야기를 보니까 민주노총이 어떻게 방역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는지 보여줬던 그 공시행 활동가의 말을 빌리자면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던 장면이 페이스 쉴드를 쓰고 구호를 외칠 때 이제 좀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있는 장면을 하나 딱 찾아 포착을 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지점이었는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보수단체 집회와 인근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정부 여당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도 민노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당시 두 집회가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도 한번 따져보죠. 자,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턱에 쓰고 연설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민노총 집회에서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네, 민주노총 참가자들은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모두 착용을 했습니다. 이 집회 전에는 발열 체크와 소독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집회 도중에는 다닥다닥 붙어서 서 있는 모습과 또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단체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장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뭐 민주노총 저는 분명히 그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굳이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그런 집회를 했었어야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 뭐 비판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자꾸 민주노총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프레임 전환을 좀 해보려고 시도하는 점에서는 좀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종편 모하니 본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화요일 임동준 활동가의 양적 분석 내용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박진솔 활동가와 시사대담 프로그램 네. 내용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대담을 하더라도 이제 주제는 세분화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뭐 아니면 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그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 관련 이야기 뭐 했는지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시사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네. 주로 어떤 분류로 좀 나눠볼 수 있었나요? 대담 주제가 총 7개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확산 상황, 그리고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민주노총 집회, 그 광복절에 열렸던 집회 내용을 다루는 것, 그리고 정부 비판, 방역 대책, 정치권 공방, 시민 어려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확산 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을 짚어준 걸 말하고요. 이 광복절에 있었던 각종 집회에 관해서는 광복절 이후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된 각종 집회, 그리고 네. 종교 모임을 다룬 대담을 말해요. 그리고 정부 비판은 임시 공휴일이나 할인 쿠폰 발행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네. 비판한 내용을 말하고요. 방역 대책은 정부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대담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공방은 이 확진자 급증을 놓고서 이게 여야 공방을 벌인 걸 말하고요. 또 시민 어려움은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소개한 걸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이 시청자한테 정부 방역 대책을 알기 쉽게 충분히 전달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요. 이 종편 3사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광복절에 있었던 각종 집회와 종교 모임에 관해서 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전체 대담 시간의 절반이 넘는 519분을 할애한 건데요. 진짜 많이 했네요. 그렇죠. 광복절에 열린 각종 집회 그리고 종교 모임을 언급하면서 이 참가자의 책임 여부와 비중을 따지는 데만 집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관련한 정치권 공방까지 한다면 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근데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방역 대책 안내는 전체 대담 시간에서 76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 속에는 16분. 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해져야 할 뭔가 시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아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그런 부분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을 좀 빠르게 벗어나고 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금은 뭐 좀 줄어들고 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좀 그런 거를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 분명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 뭐 그들을 감싸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좀 선정적인 주제로 이끌어 가려고 네. 했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는 장면은 똑같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마스크 내리고 연설하고 그렇죠. 어떤 발언했고 이것만 계속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미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종편 관계자분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련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가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죠. 아니 제가 이거 담당 활동가는 아니어서 뭐 전화 통화를 원하는 거냐, 혹은 아니면 뭐 이야기를 의견 전달을 원하는 거냐 했더니 아 직접 전화하는 거는 이게 어쨌거나 자신의 항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견 전달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좀 서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지점 이제 힘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힘이 빠진다. 그래서 무엇이 힘이 빠지냐라고 여쭤보니.
자기네가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같은 이야기에 집중을 했던 것은 네. 그들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결선으로 이어가자면 방역대책으로까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방역대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굉장히 제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선 힘이 빠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동의는 좀 할 수 없었지만 네. 의견 전달을 요청하셨던 거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러니까 제작하는 분은 뭐 선의로 그랬다고 하시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방역 대책에 도움이 되는 방송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련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그렇죠. 말씀을 좀 네. 드릴 수 없겠습니다. 뭐 이런 TMI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나서 우리 또 종편 모하니를 함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관련된 얘기를 지금 나래 씨가 말씀해주신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금 세세하게 보면은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 코로나19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300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대담을 했지만 주된 내용이 딱 그 광복절에 열린 집회나 종교 모임에 관한 게 가장 많았거든요. 300분 중에 234분이나 이걸 방송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전체 대담 시간의 80% 가까이를 할애한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방역 대책, 온전히 정말 방역 대책과 관련된 대담, 요거는 8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소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마찬가지인 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그리고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도 마찬가지로 시민 어려움을 소개한 건 가장 없었고요. 네. 아 근데 여러분 보도본부 한락이 나오지 않는 건 이 사람들은 아예 거의 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방역 대책을 가장 많이 다룬 프로그램은 MBN 아침엔 매일경제였는데 많이 다룬 게 20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계속 등장하지 않았지만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었고요. 근데 9분이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맞아요.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프로그램을 했던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절대 이제 민원련이든 아니면 그동안 시민사회든 필요하다고 했던 방역대책 이야기나 시민의 어려움을 전하는 이야기는 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한 뭐 자연재난 당시에 이제 또 민원련에서 지적을 했던 지점이었는데 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굉장히 극적인 음악과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마치 영화를 보여주는 것 마냥 했던 게 채널A였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도 반성의 자세가 없이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했다라고 해서요. 네. 이 채널A 뉴스탑10에 8월 17일에서 21일 방송된 게 문제였는데요. 연일 극적인 편집 영상을 내보냈어요.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 감염 뚝 터지나.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붉고 큰 글씨로 화면에 띄우면서 이 비장하고 격정적인 음악까지 들려줬고요.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의 발언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지나치게 극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정보보다는 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거죠. 교회, 카페, 음식점, 직장 등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긴장감도 가지고 경각심도 가지게 하는 것은 물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채널 A의 이러한 영상 구성 자체는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처럼 구성을 한 것인데 맞아요. 이게 뭐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이유를 덧붙여주는 것도 전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뭔가 일반 시민들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처럼 구성을 해서 맞아요. 제3자로 뭔가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부정적이라는 거를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를 한다는 거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기준이 그래도 있는데 소개를 잠깐 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보면요. 네. 감염병을 보도할 때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또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펴낸 2020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요. 전염병에 관한 영상보도가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실은 이것도 약간의 TMI지만 민원련에 그렇게 방송 보도나 신문 방송 뭐 아니면 언론 보도 그 가이드라인 책들 굉장히 두꺼운 게 2020년, 2019년, 17년 이렇게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저희만 하더라도 우리 활동가들 물론 인터넷도 찾아보긴 하지만 그런 책들도 참고하면서 맞아요. 계속 모니터 보고서 쓸 때 이 방송이 왜 문제인 건지 이 보도가 왜 문제인 건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그러게요. 방송사나 신문사는 이렇게 언론사들은 왜 이렇게 본인들이 맞아요. 쓰시는 글이나 영상에 책임감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맞아요, 좀 맞아요. 이야기하고요.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박진솔 활동가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놀지 마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저희 평일에도 한 번 더 박진솔 활동가와 돌아와 보려 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 이제 양성평등 주간이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댓글 오늘 읽어볼 건 894회 코로나19 재확산 종편은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을까? 뭐 피처링 보도본부 한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양적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댓글 2개 달렸네요. 투와이브 박미정님 거 죄송해요. 박진솔 활동가가 읽어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신 활동가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동준 활동가님 반가워요. 신미희 처장님 박시영TV에서도 뵈니 반가웠습니다. 저만 열심히 반갑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매번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고정적으로 계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시기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은 댓글, 뭐 예를 들면 제가 화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뭐 금요일이다. 그럼 네. 금요일에 읽어드렸을 때 그 당시에 달려있지 않은 댓글이 후에 이제 월요일이 되고 나면은 좀 뒤늦게 방송을 보시고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 읽고 있고요. 댓글은 저희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또 신미 처장님이 박시영 TV에 나가셔서 또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요것도 같이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팟빵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박시영 TV 보고 구독했습니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시영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네요. 네, 다음은 설날김님.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덜 하는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비교하니 너무 심하네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하고 시간이 날 때 꼭 홈페이지 가서 내용을 읽어봐야겠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날김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895회 댓글도 2개 달렸는데 이거는 다음에 읽도록 하지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이번에도 뭐 집콕을 해야겠지요. 다들. 네, 주말 동안 집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금요일이니까 힘내자. 선희 씨가 힘내라고 했어. 쩔어. 분명히 엄근진하게 하신다고. 이거 다 제가 이제 쓸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 본도시락 시킨다고 메뉴를 빨리 5분 내로 정해달라고 그래서 뭐지 뭐 시키지? 뭐가 맛있지?
좀 봐보시겠어요? 이게 한눈에 전체 나오는 거. 오늘도 나 혼자 사실 와. 사라졌지? 정말 짜장면이에요. 고추 제육볶음 반찬 하나 먹겠어요. 12초. 전 치킨 마요 먹어요. 치킨 마요. 나만 남았어 이제. 어떡해. 어떡해. 저 담양식 떡갈비. 알았어요. 담양식 떡갈비. 나 탈탈탈 안녕. 어디를 봐야 되지? 정말 카메라는 보기가 역시